강해찬 후보는요 오히려 이제 가능성이 윤석열 대통령의 1호 청년 참모입니다. 상당히 윤 대통령이 아마 경로한 걸로 저는 알고 있고요. 아, 공천이 취소된 거에 대해서 경로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고 그다음에 그 무소속도 윤 대통령의 뜻으로 봅니다. 이 제 생각이에요. 아, 왜냐하면 이게 윤 대통령 뜻으로 안 그러고 이게 어떻게 나갑니까? 아하. 청년 1호 참모인데. 아하. 그래서 아마 이제 그 성패는 모르겠어요. 부산은요 예. 민주당세가 좀 세요. 아하. 부산은 민주당이 어부지리할 수도 있는데 그거는 결과는 잘 모르겠는데 예. 대구는 좀 달라요. 아하. 대구는 이제 도태 후보는 가능성이 많은데 저는 이 두 분이 나간 걸 저는 불가피하게 보고 있고 예. 그다음에 이거 한동훈 위원장은 뭐 당선돼도 이게 복당 안 한다고 했는데 예. 한동훈 위원장은 비대위원장입니다. 이게 그거 끝납니다. 본인이 천년만년 대표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네, CBS 라디오 박정희 한판승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매주 월요일은 4월 총선을 앞두고 여야 한 분씩 모시고 토론회 장을 마련하고 있는데요. 자, 오늘은 이 두 분과 함께합니다. 먼저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대변인도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한민수입니다. 예, 자, 유난 갈등이라는 단어가 다시 수면으로 올라오고 있는데요. 이종섭 호주 대사의 귀국, 황상무 시민사회수석의 거취를 두고 또 당정에 불협화음을 내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먼저 어제 저녁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발언을 듣고 토론 이어갑니다. 이종섭 대사 관련한 문제 관련해서는 공수처는 즉각 소환을 통보해야 하고 이종섭 대사는 즉각 귀국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총선을 앞두고 정쟁을 해서 국민들께 피로감을 드릴 만한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즉각 소환하고 즉각 귀국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황상무 수석의 발언이 부적절했다는 말씀은 제가 이미 드린 바 있습니다.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발언이고 본인이 스스로 거취를 결정하셔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자,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발언. 이제 언론 인터뷰 내용이 또 기사로 봤을 때는 굉장히 또 수위가 세다라는 뭐 지적도 있었긴 했습니다. 그래서 유난 갈등이 2차로 시작된 것이냐 지적도 있는데 먼저 국민의 입장부터 더 보겠습니다. 정광재 대변인 말씀 주시죠. 어제 오전 10시 반에 선대위 발족 이후에 처음으로 이 전체 회의가 있었습니다. 예. 저도 그 자리에 참석했었는데 사실 그 비공개 회의에서건 뭐 공개석상에서건 저런 관련 논의는 없었는데 예. 제가 끝난 다음에 기자들로부터 많이 전화를 받았어요. 예. 이종섭 호주 대사와 관련해서 어떤 내용들이 오고 갔느냐. 근데 한 10분 정도 이 공동선대위원장을 비롯해서 총괄선대위원장이 좀 늦었거든요. 예. 그 시기에 아마 한 10여 분 정도 선대위원장들끼리 모인 자리에서 이종섭 대사 거취 문제와 관련한 얘기들이 조금 오고 간 것으로 후에 예. 제가 전해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 오전에 회의가 끝난 다음에 이제 오후에 퇴근하는 길에 저렇게 얘기를 했는데 예. 그때 당시에 이 공동선대위원장들과 얘기를 나눈 결과 이 정도 민심은 우리가 대통령실에 전달해야 하겠다라는 어떤 공감대가 형성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종섭 호주 대사 거취 문제, 그럼 거취라기보다는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되는가, 또 황상무 수석과 관련해서도 우리가 당이 대통령실에 할 얘기는 반드시 좀 해야겠다라는 의지가 이 발언에 포함되어 있었다고 봅니다. 예. 한민수 대변인. 이 두 사안 다 무슨 야당이 무슨 주장을 하거나 아니면 언론이 불거진 게 아니고 지금의 대통령실에서 집권 세력에서 스스로 만들어낸 악재죠. 예. 선거를 얼마 남겨놓지 않고 이거를 어떻게 선거를 치르고 하는 여당 대표 입장에서 정리가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 근데 저는 좀 늦었다고 봐요. 지금 시점도 늦었고 예. 바로 특히 이제 뭐 황상무 수석 같은 경우 지금 한동훈 위원장 말씀 들어봐도 사퇴를 요구한 거잖아요. 명확하게 이제 본인 스스로 거취를 결정해야 된다. 된다. 이 얘기가 이제 뭐 그만 사퇴를 예. 스스로 해라 그 얘기 같은데 예. 지난 금요일 날 이 발언이 알려지고 정말 저도 기자 출신입니다만 경악을 했죠. 예. 모든 국민들이. 그러면 재빠르게 지금 벌써 며칠째입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고요. 저는 이 이종섭 대사 문제는 한 위원장이 즉각 소환하고 즉각 귀국해야 되는데 어찌 보면 이건 좀 더 직설적이어야 된다고 봅니다. 톤이 좀 낮았다고 봐요. 예. 왜냐하면은 한동훈 위원장 그동안 그 민주당 관련된 수사에 있어서 민주당 사람들이 빨리 수사해달라 검찰을 향해서 그럼 무슨 말씀했습니까? 법무부 장관 할 때도 수사 시기와 소환 시기 모두 검찰이 알아서
수사기관이 결정합니다. 예. 관여하지 말라고 이렇게 음흠. 면박을 줬습니다. 그게 따지면 본인은 지금 공수처에 당해서 지금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 건데 이건 이렇게 요구할 게 아니고 대통령께서 이종섭 대사를 빨리 경질을 하고 귀국시켜야 된다. 이렇게 요구를 해야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결기가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고 이번 사건의 본질은 그거 아니겠습니까? 대통령이 해병대원 최상병 사망 사건의 축소 은폐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예.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 대사에 임명을 해버려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분은 너무 급히 나가다 보니까 신임장도 뭐 복사본 들고 갔다는 거 아닙니까? 사본. 그런 상황에서 공수처는 출금을 걸어놨었어요. 출국 금지를. 그런데 외교부에서는 관용 여권을 내줍니다. 윤석열 정부의 외교부가. 예. 그리고 윤석열 정부의 법무부가 출국 금지를 해제해버립니다. 이거는 윤석열 정부에서 다 만들어낸 일입니다. 이제 당이 선거로 지금 국민 여론이 안 좋으니까 지금 예. 다른 목소리를 내는데 예. 저는 보다 빠르게 조치를 하지 않으면 이미 대통령실은 사실상 거부 입장을 냈는데 더 어려운 국면을 빠질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예, 정광래 대변인께서 아까 이제 국민의힘 비대위 입장, 당의 입장을 간단히 말씀 주셨는데, 자 서정욱 변호사께서는 이 용산은 그렇다면 한동훈 비대위원장 어제 퇴근길에 이제 말했단 말이죠. 또 오늘 아침 방송 보면은 뭐 김은혜 전 수석이라든지 김경률 비대위라든지 거의 한 목소리로 같은 메시지를 내고 있는데 용산 반응은 어땠습니까? 지금 이제 그 용산에서는 이제 공수처나 MBC가 심각하게 문제가 있다. 오히려 이제 그 법에 반할 정도로 제가 이제 요 법조문 하나 읽어드릴게요. 출국 금지. 예, 다음 경우에 하는데 2호, 1호가 이제 수사고요. 2호가 재판인데 예, 재판이 계속 중이면 원칙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기소가 되면 유죄가 될 가능성이 많죠. 예, 따라서 이제 재판 중일 때는 거의 합니다. 예, 의무는 아니지만. 예, 근데 수사일 때는요. 고소건이 1년에 100만 건이에요. 근데 그중에 기소되는 게 2%가 안 돼요. 예, 그러니까 고소만 대해서 무조건 출금하면 당사자인데 권리 침해가 세죠. 예, 그래서 뭐라고 제안을 했느냐. 그냥 고소인 경우는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 또는 경제 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요때 아주 제한적으로 합니다. 자, 그러면 출국 이게 금지를 예. 예, 상식에 맞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재명 대표를 출금해야 될까요? 이종섭 대선해야 될까요? 이재명 대표는 무기징역 가지고 10몇 개 쪼개면 혐의로 재판 중에 있죠. 예, 법에 의하면 바로 해야 됩니다. 가장 해야 될 사람은 조국 대표죠. 2심에 2년 실형 놓으면요. 보통 사람들 도망갑니다. 예, 실형 놓으면. 음흠, 근데 안 했잖아요. 근데 공수처가 출국 금지도 사유도 없는데 무조건 고발했다 해서 정치적 고소거든요. 저는 제가 보기에 예, 이거 행계 문제고 예. 두 번째 원칙은 3개월을 못 넘어요. 출금액이 오랫동안 3년 10년 해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수사기한이 3, 4월이거든요. 아하, 따라서 이게 1월 1달에 출금했으면 바로 소환해야죠. 근데 안 해. 2월달 또 한 달 연장해. 예. 또 안 해. 또 연장해. 그럼 이게 수사하는데 몇 년 걸리면 몇 년 동안 집안에서 출국도 못하고 가만히 기다려야 됩니까? 이게 법에 반하는 걸 청와대 대통령실이 아는 거예요. 따라서 이게 공처가 문제가 있다. 예. 빨리 사유가 있는지 있다면 이게 빨리 수사해라. 이렇게 촉구한 거예요. 근데 이제 대통령이 공수처장 후보자 2명을 받았는데 아직 서장 임명도 안 하고 계신 상황이고, 근데 만약에 용산이 우리 변호사님 말씀처럼 그런 법률적 해석 입장을 갖고 있다면 한동훈 위원장의 어제 발언은 굉장히 기분 나빠하실 것 같은데요. 기분이 나쁜 정도가 아니고 이거는 이제 그냥 아. 직역하면 나쁜 건 아닌데 예. 실제는 기분이 엄청 나쁘고 직역해 보면요. 해석하면. 아니 직역을 하면 직역. 공수처가 이제 먼저 소환해라. 예. 이게 불가능해요. 아. 왜냐하면 공수처에 지금 처장이 없고, 처장이 없잖아요. 그다음에 차장이 없고, 예. 그다음에 일부장이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업무를 무력화시켰네. 1, 2, 3위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수사가 안 되잖아요. 공수처부터 정상화 시킨 다음에 수사해야 되잖아요. 대통령이 이게 정상화 시키셔야 되는데 장 변호사님. 그러니까요. 저는 지금 공수처 탓을 하잖아요. 왜 안 예. 불렀냐. 빨리 불러라 이러잖아요. 예. 지금 송영길 전 대표 내가 조사받으러 가겠다 할 때 국민의힘이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쇼핑하듯 수사받지 말라 그랬습니다. 아. 똑같은 말 돌려드리겠습니다. 본인이 가고 싶으면 가고 가지고 싶지 않으면은 해외 공관장으로 발령내면 되는 겁니까? 예.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 조국 대표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최소한 해외 공관장으로 발령내진 않았죠. 국내에서 계속 수사받고 재판 받았던 거 아닙니까? 예. 국민들이 묻고 있는 겁니다. 총선 임박해서 만약에 정치 공세에 불과한 부분을 민주당이 끌어온다면요. 역풍 맞을 겁니다. 두려워서 못할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유권자들이 묻고 있는 거예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으로선 당연한 요구를 한 겁니다. 왜냐하면 윤희숙 의원이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전 의원이 선수로서는 한동훈 비대위원장 발언 너무 땡큐다.
바닥 민심이 심상치 않거든요. 예. 그런데 이 정도 말도 못한다? 아마 대통령실은 부글부글 할 겁니다. 왜냐하면 익명의 고위 관계자가 언론을 향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니까요. 혼자 살겠다고 여권 전체를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예. 대단히 잘못된 인식이죠. 그렇다면 이 균열을 과연 총선 앞두고 메울 수 있을까요? 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그 피해가 누구한테 돌아갈까요? 국민의힘의 선수들한테 돌아가는 거죠. 후보들. 또 예, 정광희 대변인. 대통령실이 오늘 발표한 것은 뭐 정무적 판단이 많이 개입됐다기보다는 절차적인 정당성을 좀 강조하려고 하는 뜻에서 큰 틀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보는데 예.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선거가 굉장히 그 초격전 양상으로 그렇죠. 흐르고 있잖아요. 예. 특히 122곳이 달린 수도권에서는 아마 지난 선거보다도 훨씬 더 좁은 그 퍼센트 포인트 차이로 승부가 엇갈리는 곳이 많을 텐데 예. 지금 당은 당장 23일 앞으로 다가온 선거를 의식하지 않을 수가 없을 거고요. 예. 최근에 뭐 여러 지표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국정 심판론이라는 그 프레임이 크게 작용할수록 우리 당이 고전할 수밖에 없다는 게 뭐 많은 분들이 인식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이 문제는 글쎄 뭐 대통령실에서 좀 대승적으로 좀 크게 봐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당 대변인으로서 대승적으로 바라보면 어떻게 하라는 말씀이세요? 사퇴도 하고다. 거취에 대해서 예. 뭐 이종섭 호주 대사에게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저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스스로? 이종섭 대사가 스스로 스스로? 자신의 거취를 판단한 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예. 요거는 이제 당 대변인으로서 한 얘기는 아닙니다. 요건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네. 요거는 단서 정도는 달아야겠죠. 제가. 예, 서 변호사님이 우리 제가 한민수 먼저 대변인. 할까요? 예, 지금 이 사안은 예. 정치적 사안이 아닙니다. 이게 무슨 정쟁의 사안입니까? 국민들이 다 알아요. 여야 간의 정쟁의 사안이라면 이렇게 분노하지 않습니다. 우리 정말 생때 같은 국군 장병이 예. 해병대원이 가서 수해 복구 희생자를 찾다가 숨진 사건입니다. 예. 근데 여기에 지금 대통령실이랄지 국방부 고위 관계자가 모두 연루됐다. 사건 자체의 축소 은폐. 예. 그래서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 이거를 수사하던 해병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은 그 사람이 재판을 받고 있어요. 항명죄로. 예. 처음엔 집단 무슨 수괴죄 항명 수괴였다가 처음에는 그렇죠. 예. 그런 사안을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역으로 한번 묻겠습니다. 만약에 문재인 정부 때 이런 일이 있었으면은 검찰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압수수색 안 했겠습니까? 그 핵심 당사자인 전 국방부 장관을 출국 금지를 풀어줬겠습니까? 예. 우리 국민이 아는 거예요. 근데 버젓이 나갔습니다. 예. 이런 사안은 정치적 사건이 절대 아니다. 그리고 전 대통령실 정말 그 입장 낼 때마다 제가 깜짝깜짝 놀랍니다. 어떻게 이런 입장들 자꾸 내지? 처음에 불거지니까 공수처와 좌파 언론 그다음에 야당과 무슨 공작이란 표현들이 나오더라고요. 그 대통령실 관계자 예. 입장으로. 그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이번에 나온 것도 뭡니까? 쭉 설명을 했어요. 대통령실의 입장이 어떻게 정무적인 판단이 안 들어가고 그냥 뭐 기술적인 게 나오겠습니까? 여기에서 공수처에서도 출국 허락을 받고 했는데 다른 건 다 차치하더라도 공수처가 바로 반박문을 냈습니다. 공수처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출국 금지가 유지돼야 된다는 입장이었다. 출국을 허락하지 않았다? 허락한 적도 없고 허락할 위치에 있지도 않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 이건 공수처 입장이 맞다고 하면 명백한 거짓 아니겠습니까? 예. 이건 거짓말인 거예요. 이거는 지금 사안이 계속 커지고 있는데 전 지금이라도 이분을 호주 대사로 임명한 대통령은 대국민 사과를 진솔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호주 대사는 바로 귀국시키고 귀국하려면 뭐겠습니까? 예. 사퇴시켜야 되겠죠. 호주 대사에서 경질해야 되겠죠. 예. 이것만이 지금 국민들의 성난 분노를 조금이라도 달랠 수 있다. 대통령실 입장은 이제 호주라는 국가가 방위 산업 수출과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 국방부 장관이 직접 대사를 근무를 하면서 그러한 어떠한 수출 업무를 도울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우리 국방부 장관이 간 것이다라는 입장이고 필요하면 들어온다는 거 아닙니까? 네. 거기서 물러가게 이제 들어오면 안 되는 건가요? 그때 그렇게 적당하게? 중요하면 그 자리를 놔두고 언제든지 소환 조사에 임할 예. 태세를 갖추면 안 되는 거죠. 거기에 계속 업무가 연장돼서 있을 텐데 그러면 거기에 공백으로 둬도 된다는 겁니까? 이런 아하. 무책임한 말이 어디 있습니까? 오히려? 호주까지 아하. 그렇게 쉽게 왔다 갔다 할 수 없어요. 비행 시간만 10시간 가까이 됩니다. 9시간 반이더라고요. 찾아봤더니. 그럼 오라고 해서 오면 그 만 이틀, 사흘 비는 동안 누가 그 업무 공백 할 겁니까? 메울 예. 겁니까? 그리고 대통령실에서는 전임자가 임기가 끝났기 때문에 뭐 국방 전문가를 보냈다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이 외교 공관장 자리는요. 예. 정통 외교관이 가는 자리랑 그렇지 않은 자리가 있는데 예. 호주는 전
전전 다 정통 외교관이 갔던 자리입니다. 주로 1급이 갔던 그렇습니다. 자리였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 장관급이 가기엔 좀 너무 낮은 곳이 아니냐라는 해석도 있긴 합니다. 서 변호사님. 지금 이제 아까 우리 한민수 대변인 뭐 예. 박정훈 대령이 수사권을 뭐 외압 이런 말씀하셨는데요. 예. 법이 바뀌었어요. 군형법이 바뀌어가지고 이제는 이제 사망 사고나 성추행 사건 있죠. 이거는 이제 수사권이 없어요 군에. 일선 경찰에 지금 경북지방경찰청에서 이첩하는 거죠, 그죠? 조사하죠. 예. 그러면 이제 그분이 박정훈 대령은요. 이런 사고가 났으니 수사해달라고 내 개요만 적어 보내면 되잖아요. 예. 근데 뭐라고 적었냐면 소대장, 중대장, 대대장, 연대장, 사단장까지 업무상 과실치사의 공동정범이다. 이렇게 한 거예요. 예. 근데 본인이 불러서 수사를 해봤습니까? 본인이 압수수색 해봤습니까? 본인이 수사도 안 하고 추측으로. 근데 사단장까지 책임 있는 걸로. 그러면 이게 장관이 볼 때는 예. 그렇게 보내면 안 되잖아요. 지휘할 수 있잖아요. 야, 그냥 개요만 적어서 간단히 보내. 당신이 수사도 안 했는데 왜 당신이 사단장이 책임 있고 연대장 책임 있고 왜 결론 내려? 그거 지시한 거예요. 그게 무슨 잘못입니까? 이거는 그냥 각하 사유입니다. 거리가 안 되는 거예요. 군형법을 알면. 지금 경찰이 수사하고 있잖아요. 예. 근데 대통령이 경찰한테 전화해가 야 사단장 빼. 이거는 외압이에요. 왜? 경찰 수사는 대통령이 개입 못해요. 근데 군에서 보내는 거는 이거는 수사권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직권남용이 성립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 자, 황상무 수석 얘기 잠깐 해보겠습니다. 이분도 이제 오늘 오전에 그 문화일보에서는 여론 악화로 황상무 수석 자진 사퇴로 가닥을 잡았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이제 대통령 대변인실에서 오늘 인사 관련 기사는 사실과 다르다. 보도에 참고하기 바란다. 오후에도 입장이 나왔습니다. 그 전혀 사퇴할 분위기 아니라는 게 대통령실 입장인 것 같아요. 이 부분 어떻게 봐야 될까요? 또 두 대변인 모두 언론인 출신이시기 때문에 자 정광재 대변인한테 말씀 주실까요? 예. 오늘 곤란한 질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그런데 저도 뭐 언론인 출신이고 예. 아무리 좀 사적인 자리에서 했다고는 하는 말이지만 그게 국민 눈높이에서 맞지 않는 말이라는 부분을 제가 뭐 부인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그 이후에 과정이 중요하잖아요. 이런 일이 벌어진 이후에 이걸 어떻게 수습하느냐가 뭐 위기 관리 능력이 될 수도 있고요. 그런 예. 시험대가 될 수도 있는데 저는 이런 모든 문제에 있어서는 개인이 자리에 연연하지 않고 정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스스로 선당후사나 거치를, 스스로 거치를 결정하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왜냐하면 자기 자신으로 인해서 국정 운영에 부담이 된다거나 아니면 이번 굉장히 절대적으로 중요한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다거나라고 한다면 이것을 스스로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는 게 좋을 거라는 생각은 뭐 제가 선배 언론인에게라도 그냥 후배 언론인으로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비슷하게 생각하지 않을까 싶어요. 한민수 대변인. 그 황상무 수석도 좀 뭐 개인적으로 기자할 때 좀 본 적이 있습니다. 예. 그 상당히 그 당시 느낌으로 그 사이에 뭐 오래 못 봤으니까 얼마나 바뀌었는지 몰라도 상당히 젠틀하신 분으로 강원도 출신인데 예. 젠틀한 분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런 전 첫 그 이 발언을 전해 듣고 섬뜩했어요. 그 회칼 있습니까? 예. 테러. 그 유명한 정말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예. 천인공노할 짓을 벌였잖아요. 기자를 상대로 군인들이 그 비판적 기사를 썼다고. 그게 제 기억으로 88년인가 이쯤 될 겁니다. 맞습니다. 근데 지금 2024년도에 대통령실 불과 몇 년 전에 청와대죠. 수석이라는 정말 고위직에 있는 분이 그 특정 언론사 기자를 향해서 MBC 잘 들어 하면서 이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농담입니까? 이게 국민 언론을 협박한 거 아닙니까? 전 지금 이 얘기를 하면서도 제가 좀 살이 떨리려고 하는데 이거를 그냥 넘어가요. 바로 사퇴했어야죠. 근데 이거를 그냥 놔두고 지금 오늘 말씀하신 대로 그 기사는 오보라고 하고 대통령실은 또 다른 입장을 내고 있다. 예. 제가 우려하는 거는 뭐냐면 이런 이 언론을 상대하는 언론관, 현 윤석열 정권 특히 대통령실의 언론관이 예. 정말 이렇게 적대적인가? 언론의 자유라는 기본적인 민주사회의 가치마저도 모두 훼손하면서 깡그리 무시하는 거 아닌가? 이런 우려가 커집니다. 예, 그 얘기 여기까지 하고요. 자, 이어서 국민의힘 얘기를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막말 논란 때문에 공천이 취소된 분이죠. 도태우 변호사. 그 이어서 장해찬 전 청년 최고위원이 오늘 오후에 무소속 출마를 선언을 했습니다. 주민과 당원들의 선택을 저버릴 수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서정욱 변호사님부터 말씀 주시죠. 지금 이제 그 보수는요. 예. 자기한테 이게 조금 이해만 되면 이게 남을 동지들을 너무 이게 쉽게 짓밟아요. 진보 진영은 안 그렇습니다.
진보 진영의 양문석이든 누가 짓밟았습니까? 김우영이든 예. 이현주든 예. 김준혁이든 예. 아무리 이게 우리가 볼 때는 도저히 막말로도 감쌉니다. 아. 이재명 대표 보세요. 양문석보다 이게 막말이 어디 있습니까? 이 말 중에. 그 질문한 내용에 답변하라고 하세요. 제 말은 근데 그거는 우리 당은 굉장히 양심적인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 저는 주세요. 이 예. 자국의 수도권에 음. 어려우면요. 음. 원희룡 후보 보세요. 남 탓 안 합니다. 음. 도태우 기사도 안 본대. 장희찬 기사도 안 본대. 이재명하고 선거한다고 하루 종일 막 붙어 다니니 꼭 남의 기사 보고 누구 잘라 함은경 선배처럼 그러면 안 돼요. 자기가 정청래한테 부족해가 지고 있지. 도태우 때문에 자기 지고 있습니까? 도태우 자르고 장희찬 자르면 함은경이가 정청래 이깁니까? 솔직히 이 톤을 좀 낮춰 아니 주십시오. 이게 말이 됩니까? 제 말은 이게 우리 자유우파는요. 너무 과도하게 응분하는 것 같아요. 핑계를 남한테 찾아요. 아. 자기가 열심히 뛰가지고 어떻게든 정청래 공개하고 이재명 공격해서 예. 이길 생각을 해야지. 예. 뭐 누구 잘라 지금 몇 아. 명입니까? 예. 지금 정우택 그 후보에도 예. 민주당 허종식 300만 원 받아 기소된 사람도 공천했어요. 음. 근데 그 200만 원씩 돌려준 거 이거 가지고 공천 배제했잖아요. 비교를 해보세요. 아무리 깨끗한 건 좋은데 너무한 거 아닙니까? 장해찬이나 도태우나. 아, 계속 공천 유지했어야 했다라는 입장이신 거네요. 아니 그러면. 도태우는 법에 따라 5.18 북한군 개입을 검증해야 된다. 이게 특별법 3조 9호에 있잖아요. 예. 법대로 말한 거예요. 음흠. 근데 민주당은요. 천안함에 대해서 북한 소행이 음. 아닐 수 있다. 이러면서 또 공천 다 줍니다. 아. 이게 나빠요. 저는 이게 천안함의 분양이 훨씬 나쁘다 봐요. 국민의힘이 너무 가혹하다. 가혹한 정도가 아니죠. 아, 우리 그러니까 이게 본인 민주당은 식구들에게 너무 가혹하다. 예. 장 변호사님 어떻게 보시죠? 이게 위기감이 있는 거죠. 국민의힘 내부에.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예, 정통 지지층들이 반발하고 있다고 하니까요. 영남권 후보들, 영남권 현역 의원들한테 조직이 그 밑에 있는 당원들이 엄청 전화한다는 거예요. 왜 아. 공천 번복했냐. 이거는 자초한 측면이 있습니다. 예. 애초에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도태우 후보에 대해서도 다 알고 있었어. 이런 발언이 있는 거 알았고 예. 그렇지만 다양성 측면에서 우리가 다 검토해서 문제 없다고 결론 내린 거야 라고 하고 경선까지 해가지고 정당성을 최소한 확보한 후보를 번복시켜 버렸거든요. 그게 후보도 사실 용납이 안 되는 거고 그러니까 예. 무소속 출마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원들도 강성 지지층들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국민의힘 우리한테 표 맡겨놨다고 착각하지 마라. 이렇게 강하게 나오는 거예요. 스텝이 꼬여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강성 지지층한테 소구하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쇄신의 모습을 또 보여주지도 못해요. 당내 이런 분란에 대해서는 제대로 수습하지 못하니까요. 그래서 스텝이 단단히 꼬였다 이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이제 장해찬 전 최고위원과 도태우 변호사. 이제 일단 도태우 변호사도 대구고 이제 장해찬 최고는 부산 수영구인데 이게 국민의힘의 이름으로 나가지 않는다면 무소속으로 나가면 이게 당선 자체가 결코 쉽지만은 않은 곳인데 그래도 정치 생명 걸겠다. 또 장해찬 전 최고 그렇게 말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제 과거에 이제 친박연대 그러니까 이제 박근혜 대통령도 본인과 친박에 대해서 당 공천 못 받았지만 살아 돌아오라 이런 메시지를 주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장해찬 전 최고나 혹은 도태우 변호사도 혹은 뭐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비록 공천을 주지 않았지만 또 다른 메시지를 받은 것이 아니냐라는 해석도. 지금 이제 뭐 조금 이게 도태우 변호사하고 장해찬은 좀 케이스 틀린 것 같아요. 아, 도태우 변호사는 이제 보수 진영 정통 진영 내에서 지지가 많아요. 그래서 그래요? 이제 그 대구로 노는데 당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보고 아, 도태우는 됩니까? 예. 될 수도 있다고 그다음에 보십니까? 장해찬 후보는요. 가능성이 오히려 이제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1호 청년 참모입니다. 상당히 윤 대통령이 아마 경로한 걸로 저는 알고 있고요. 아, 공천이 취소된 거에 대해서 경로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고 그다음에 그 무소속도 윤 대통령의 뜻으로 봅니다. 이 제 생각이에요. 아, 윤 왜냐하면 대통령이 이게 윤 대통령 뜻- 뜻으로 안 그러고 이게 어떻게 나갑니까? 아하. 청년 1호 참모인데. 아하. 그래서 아마 이제 그 성패는 모르겠어요. 부산은요. 예. 민주당시가 좀 세요. 아하. 부산에게 민주당이 어부지리할 수도 있는데 그거는 결과는 잘 모르겠는데 예. 대구는 좀 달라요. 아하. 대구는 이제 도태우 후보는 가능성이 많은데 저는 이 두 분이 나간 걸 저는 불가피하게 보고 있고 예. 그다음에 이 한동훈 위원장은 뭐 당선돼도 이게 복당 안 한다고 했는데 예. 한동훈 위원장은 비대위원장입니다. 이게 그거 끝납니다. 본인이 천년만년 대표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야, 서정욱 변호사님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직격탄을 날리셨군요. 아니 비대위원장이지 예. 대표는 아니잖아요. 그 그렇습니다. 뭐 근데 서정욱 변호사께서 말씀하신 거는 정광재 대변인. 아, 개인의 해석의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도태우 변호사도 무소속으로 나가서 대구에서 당선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예. 개인적인 전망이고 예. 그 장해찬 전 최고. 후보가 전 최고가
윤석열 대통령이 격노했고 그래서 그 마음을 얻고 출마했다는 거는 이제 개인적 해석 영역이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당에서 바로 수습하고 있습니다. 네, 당 대변인과 선대위 대변인의 자격으로 말씀드리자면 예. 상당히 아쉬운 결정이죠. 예. 이런 결정이 왜 있었는지에 대해서 스스로 좀 문제를 파악해 보고 이런 것들에 대한 자숙과 반성이 좀 있었으면 어땠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예. 정치 생명을 걸고 살아서 돌아오겠다라고 하는 것이 예. 과연 결과적으로 우리 당에 음. 또 이번 선거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가늠할 수 있는 절대적으로 중요한 선거인데 만약에 이 두 분들이 뭐 둘 중에 두 사람이 살아 돌아온다면 그나마 차선이겠지만 예. 이것으로 인해서 민주당에 두 의석을 주게 된다면 아. 우리 당에 얼마나 큰 부담이 되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저는 매우 아쉬운 결정이었고 끝까지 장해찬 후보나 도태우 후보가 선거에 임할지는 모르겠지만 중도에라도 선당후사의 마음으로 우리 당에 힘을 실어줬으면 하는 바람은 갖고 있습니다. 예. 자, 우리 한민수 대변인. 이게 멀쩡하신 민주당이니까. 분들이 공천 취소가 된 게 아니고 아하. 국민 눈높이에 볼 때 도저히 용납이 안 되는 5.18 북한 개입설이랄지 또 그다음 장해찬 후보 같은 경우는 정말로 언론들이 쓰기가 달릴 정도로 계속 과거 발언이 나온다는 예. 거 아닙니까? 상당히 충격적인 발언들이 나오고 음. 있어서 아마 그래서 당에서도 선거를 치러야 되기 때문에 공천을 취소했는데 예. 근데 이분들이 이제 뭐 본인들이 억울함을 음흠. 풀겠다며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어요. 음흠. 두 군데 다 국민의힘 이제 강세 지역이죠. 예. 근데 이런 모습이 수도권에 있는 국민의힘의 좀 지지 성향이 있거나 아니면 중도 성향이나 이런 분들에게는 분명히 좋지 않은 영향을 줄 겁니다. 그래서 국민의힘 전체 선거판에도 분명히 좋지 않을 거예요. 예. 거기에다가 두 번째로 제가 볼 거는 도태우 후보 같은 경우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재검토 지시를 했어요. 근데 공관위가 유지를 시켜버립니다. 그게 또 며칠 가요. 그러면서 계속 상당히 비판으로 커지니까 결국은 취소했습니다. 공천을. 예. 자격을 박탈했지요. 그리고 지금 장해찬 전 최고위원 정말 윤 대통령의 청년 참모 1호라고 합니까? 네. 그리고 우리 서정욱 변호사가 되게 취재력이 좀 있잖아요. 근데 저 말씀이 맞다고 하면은 예. 이건 상당히 심각한 거죠. 경로 사실이다. 만약 사실이라고 한다면 사실이라고 그러면은 한다면. 그렇죠. 그러면 대통령의 의중이 당에서 결정한 거를 집권당 지도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결정한 문제를 그 반하는 결정을 하도록 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장해찬 후보로 하여금 이거는 벌써부터 내부적으로 상당한 갈등 내용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을 거예요. 이게 선거전 전반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겁니다. 장 변호사님. 저는 장해찬 후보가 이 상황을 초래한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처음에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뭐라 그랬냐면요. 한번 탈탈 털어보라 그랬어요. 사람들한테. 그리고서 분위기가 심상치 않게 돌아가니까 잘못했습니다. 울먹거리면서 기자회견했습니다. 진정성 없다고 보이죠. 오늘 기자회견문을 보고도 제가 좀 놀란 게요. 예. 막말 그런 식으로 나한테 들이댄 기준으로 보면 공천받을 사람이 얼마나 있겠냐라고 되묻습니다. 반성했다고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프레임을 깨고 윤석열 정부의 국정성과를 제대로 알리겠다고 하는데요. 민주당의 프레임이 아닙니다. 국민들이 국정운영 제대로 못한다고 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오만한 기자회견문이 있을 수 있습니까? 한 말씀만 딱 예, 서정욱 법적으로 변호사. 예. 이게요. 예를 들어 이제 선거를 했는데 예.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됐어요. 예. 근데 옛날에 보니까 막말이 있더라. 그래서 당선을 선관위에서 그냥 취소한다. 이거 안 됩니다. 우리가 당선 이게 무효 소송이나 예. 이렇게 재판을 통해서 뒤엎어야 돼요. 그렇죠. 이 경선도 선거입니다. 예. 무슨 말이냐면 이게 이 모든 과거를 다 알고도 국민과 당원이 선택한 선거입니다. 선거. 예. 근데 선거를 다 치러 이겼는데 막말 넣었네 취소. 또 막말 넣지 이러면 이게 선거가 경선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절차가 진짜 중대한 하자가 아니면 저는 경선을 통했을 때는 국민의 뜻, 당원의 뜻을 존중하기 맞다 봐요. 유난 갈등 2차전 시작됩니까? 된 겁니까? 그럼? 그거는 이제 뭐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아니, 됐다는 말씀하신 말씀이시네요. 거에서 다 드러났어요 이미. 알겠습니다. 자, 일단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